과연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혹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기초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박기초님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박기초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종류, 가구 구성, 소득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근로장려금 수급 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복지님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복지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복지님 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최영금님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금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국가님은 자활근로나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활근로나 희망근로 참여자도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희망근로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국가님이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월 1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이 되는데 이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소득 범위인 2,2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국가님은 재산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근로나 희망근로 참여로 인한 소득이 근로장려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받게 될 근로장려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복지급여 수급자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신청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를 선택하고 간편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화 신청입니다.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연 2회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및 영상 설명란을 확인하시면 관련 글이 있는 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는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최대 금액인 330만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상반기에 약 115만 5천원을 받고 하반기에 나머지 214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알아볼까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앱으로 신청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 신청 서비스도 있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 과세 기간의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청 방법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 그리고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다른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는 복지정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